부자가 될 사람은 90%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 진정한 부자, 그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 7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높은 곳을 향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 부자들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높은 목표를 생각하며 살았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내일을 열심히 살면 일주일이 보일 것입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 한 달이 보일 것입니다. 한 달을 열심히 살면 1년이 보일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열심히 살면 내년이 보일 것입니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만 봅니다. 힘껏 일하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더니 처음에는 무척 멀게만 보였던 부자의 길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먼 길을 가려고 하면 기가 질립니다.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력함 때문에 쉽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목표는 잠재 의식 속에 묻어두고 눈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매일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의욕이 점점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창의적 궁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됩니다. 내일은 조금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면 됩니다. 오늘보다 아주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됩니다. 하루의 창의적 궁리는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그것이 모이면 결국 어마어마한 혁신에 다다르는 여정이 됩니다. 꿈은 매일의 평범한 노력이 쌓여야만 실현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 극기. 중국 고전에 겸손한 자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겸허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위를 보면 사업이든 과제든 80% 정도까지는 잘하다가 나머지 20%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신중함과 겸허함을 잃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신문 잡지에 떠들썩하게 소개될 만큼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기심이 강해지고 자기 자신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강해집니다. 실현이란 일반적인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빛나는 성공조차 실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자마자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명성을 얻자마자 자만하여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등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단기적 성공과 명성은 결코 먼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 사람은 그때 성공하지 않는 게 나았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오히려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을 만나든 불운을 만나든 언제나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반성하면서 인생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진보. 100년 전쯤 전에 활약한 영국인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린. 남극 탐험을 3번이나 이끌었던 영웅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가 발표했던 탐험대원 모집 공고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힘들고 보수도 적음, 혹한의 추위에 시달릴 것이고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을 견뎌야 함, 계속되는 위험으로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함, 다만 성공할 경우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지금껏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기만 하면 위협을 성취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을 탐험대원으로 뽑으려고 한 것입니다. Feeling good. Lock 9-1. Approaching high hypersonic.
shield had caution. Come on. 최근에 나온 영화 탑건에서도 매브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해낼 수 있다. 실제로 셰클린이 이끄는 탐험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난을 만났습니다. 남극 대륙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를 잃었으며 장비도 식량도 부족한 채 빙하 위에 남겨졌습니다. 얼음 위에서 캠프를 친 다음 바다 표범이나 펭귄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캠프 아래의 얼음이 둘로 갈라지자 대원들을 구명보트에 옮겨 타게 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남극 해상에서 상륙할 만한 섬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목표를 향해 그들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섬에서 섬으로 해협과 산맥을 넘어 극한의 땅에서 22개월 동안 살아남았고 결국 대원 28명 전원을 무사히 생還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이미 불가능해집니다.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일일수록 끈질기게 노력을 거듭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긴 세월을 끈질기게 노력하며 장애를 극복할 만한 투지도 솟아납니다. 네 번째, 명랑. 회사를 창업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꿈꾸는 사나이로 지칭하며 직원들에게 제 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꿈을 쫓는 것을 잊지 말자, 청년 같은 마음을 간직하자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멋진 꿈을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만큼 가난한 시절이었는데도 선생님은 우리가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결핵을 앓아 죽을 뻔했습니다. 중학교 입시에 2번이나 실패했고 대학 입시도 낙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희망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이 버릇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히 밝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 부자들의 사고법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남들이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아무리 암울한 인생도 분명히 조금씩 나아집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즉 사고법에 따라 인생도 일도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적극. 시련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인생이 훨씬 더 크게 열리고 더 발전합니다. 하늘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보답으로 힘든 일, 비참한 일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항로가 달라집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식물은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에 반발하여 더 억세게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가만히 놔둔 나무에 비해 가지치기 한 나무가 더 굵게 튼튼하게 자랍니다. 보리도 겨울에 보리밟기를 해서 일부러 괴롭혀주면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또 고구마는 어떤가요? 고구마의 덩굴은 땅 위를 기어가듯 뻗어 나가는데 그대로 두지 말고 성장기인 여름에 줄기를 모두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역경은 나를 더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시련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생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알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성공을 바란다면 그에 상당하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더없이 큰 성공을 바란다면 더없이 큰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여섯 번째, 현명.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를 한 덕분에 졸업을 1등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취직 후 나를 건방지게 만들었습니다. 막상 입사해보니 그 회사는 월급이 밀리기 일수인 만성 적자 회사였습니다. 사업과 공장 설비는 모두 열악했고 저는 점점 더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당연히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한탄하고 우울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불평불만 그만두고 파인 세라믹 연구에 몰두해보자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각오를 다지기까지는 반년 정도 걸렸지만 일단 다짐을 하고 보니 이전의 불평불만과 방황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회사 실험실에서 숙식하면서 실험을 했고 도서관에서 최첨단 기술에 관한 논문을 빌려 밤새 읽었습니다. 불평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풀렸는데 몰두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원까지 나이 어린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고주파 절연제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룩한 성과였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려 전전긍긍하다가도 진지한 태도로 문제와 맞붙기만 하면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진지. 전쟁이 끝난 후 실적이 저조해진 탓에 노사 간의 분쟁이 빈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기보다 불필요한 잔업을 늘려 잔업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 손익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우리 부서는 잔업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이 엄청나게 투덜거리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생스럽겠지만 잔업 없이 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직원들 몇몇은 제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을 괴롭힌다며 인민재판의 자리에 저를 세웠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밤에 저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상사, 선배, 그리고 부하가 그런 제 자세에 매료되어 저를 따라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교세라의 창업 멤버가 되어 저와 함께 회사를 키우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자세는 일시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깁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결실을 얻습니다. 그 점을 믿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쪼록 이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셔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북엘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